요즘 하루가 어떠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TV 켜고 점심때까지 시간 보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내십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심심할 뿐이지요. 저는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혼자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창밖만 보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외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가끔 웃기도 하셨습니다. 누가 옆에 앉아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혼자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늙어보니 알게 된 것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의 의미. 거창한 건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바꾸더군요. 김영자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사님은 올해 76이십니다.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어요. 정년 퇴직하고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답니다. 집안일도 하고 손주도 봐주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무겁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안 좋고 거울 보면 인상만 쓰고 있고 며느리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여사님도 아셨답니다. 내가 요즘 왜 이러나.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여사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별로예요. 재미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약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5분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요. 여사님은 어이가 없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처방인가?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딱히 손해볼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사님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가 안 올라가더랍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답니다. 손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우스웠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랍니다. 억지로 안 해도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달랐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덜 짜증이 나더랍니다. 손주가 시끄럽게 굴어도 예전보다 덜 화가 나더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말을 걸었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여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답니다. 그냥 웃으셨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답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진짜 기분 좋은 줄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웃는 표정을 하루 5분만 지어도 기분이 실제로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먼저가 아니라 표정이 먼저였던 겁니다. 여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니다. 일어나자마자요. 세수하기 전에요. 5분만 웃으십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5분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웃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요즘 여사님 하루는 조금 가볍답니다. 여전히 손주는 시끄럽고 며느리는 눈치를 주고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그래도 아침마다 웃으니까 견딜만 하답니다.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그냥 살만하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어떤 표정이셨나요? 이순덕 여사님은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뭘 해도 눈치를 주고, 둘째 며느리는 여사님 말에 대꾸를 안 하고, 셋째 며느리는 아예 집에 안 오더랍니다. 여사님은 억울하셨습니다. 좋은 말 하는데 왜 저러나?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그러다 어느 날 친구 한 분이 말씀하셨답니다. 순덕아, 너 요즘 말이 너무 많아. 여사님은 화가 나셨답니다. 내가 언제 말이 많았나?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손주 보면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저녁 먹을 때도 이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계속 말하고. 여사님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딱 필요한 말만 하기로요. 처음엔 너무 답답했답니다. 큰 며느리가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넣으면 짜 했을 텐데 여사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손주가 학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데 평소 같으면 학원은 가야지 했을 텐데 여사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를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았는데 평소 같으면 다시 해야지 했을 텐데 여사님은 참으셨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말을 꾹꾹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여사님은 피곤하셨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이틀째, 사흘째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 어떻게 무치는 게 좋을까요?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랍니다. 여사님은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참기름 살짝만 두르고 소금은 조금만 넣어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달쯤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들이 먼저 말을 걸고, 손주들이 할머니 옆에 앉고, 아들들이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여사님은 그제야 알았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는다는 걸요.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귀를 여는다는 걸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진다. 반대로 말을 줄이면 사람들이 가까이 온답니다. 여사님은 요즘 하루에 정말 필요한 말만 하십니다. 잘 먹었어. 고마워. 괜찮아. 좋겠다. 짧은 말들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짧은 말들이 더 크게 들리더랍니다. 여사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이 들면 할 말이 많아지는데 그걸 다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껴서 해야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요즘은 며느리들이 먼저 찾아온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여사님은 짧게 대답하십니다. 응, 좋아. 그게 전부입니다.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말을 아끼면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온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69에 은퇴하셨습니다.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40년을 일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잠도 실컷 자고, TV도 마음껏 보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랐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었습니다. TV 켜고 뉴스 보고, 예능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선생님은 그게 싫진 않았답니다. 다만 심심했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쉬는 건데 왜 이렇게 심심하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산책하다가 동네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더랍니다. 우쿨렐레 초보반 모집, 매주 화목, 오전 10시,
60세 이상 누구나. 선생님은 멈춰 섰습니다. 우쿨렐레요? 평생 악기를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들어가셨답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기요, 우쿨렐레 배울 수 있나요?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악기 있으세요? 없는데요. 괜찮아요.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은 떨렸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벌써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겁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첫 시간엔 악기 잡는 법만 배웠습니다. 줄을 튕기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 나 지금 뭔가 배우고 있구나.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손가락 아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선생님은 일주일을 기다렸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간단한 곡 하나를 칠 수 있었습니다. 잘 치진 못했습니다. 중간에 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가면 사람들이 있었고, 곡 하나 연습하면 시간이 갔고, 끝나면 커피 마시며 수다 떨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유튜브를 켰습니다. 우쿨렐레 연주 영상을 봤습니다. 천천히 따라 쳐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이제 선생님 하루에는 기다려지는 게 생겼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전 10시,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지만 그 2시간이 일주일을 지탱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뭐라도 배우니까 머리가 덜 굳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기대되는 게 생기니까 나이 먹는 게 덜 무섭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그랬답니다. 70이 넘어도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진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답니다. 선생님은 요즘 우쿨렐레 살까 고민 중이랍니다. 복지관 거 빌려 쓰지 말고 자기 것을 갖고 싶대요. 아직 잘 치진 못하는데 벌써 욕심이 생겼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일주일에 2번, 2시간. 그런데 그게 하루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배우고 계신가요? 김영자 여사님은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웃습니다. 이순덕 여사님은 정말 필요한 말만 합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우쿨렐레를 배웁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뿐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매일 반복하는 것. 그분들 말씀이 다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나이 드는 게 무섭지 않더라. 여러분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